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은 꼭 참고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남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대표님, 네. 회원분들께서 결혼하고도 연락이 많이 오시나요? 그럼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니까 뭐 때로는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와이프 흉을 보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을 보면은 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할 만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기 패턴의 삶의 방식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사람들. 아, 가는 방향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도 회사, 집, 운동 일정 패턴이 있잖아. 이거를 결혼해서도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야. 그럼 그런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일정들이 뻔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연애할 때는 진짜 재미없을 수 있어요. 생활이 매일 똑같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기엔 너무 퍼펙트한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성실하니까. 저는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 뭐 잘해주고 하는데 결혼해서 널브러져 있는 남자. 주말에는 막 누워가지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이러면은 이제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딱 자기 계획성, 자기 패턴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거를 딱딱딱 맞춰서 해요. 주말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와서 뭐 아침 식사는 자기가 준비하고 뭐 어디 나들이를 가서 이런 계획적인 남자. 이런 남자들이 결혼 생활도 잘하고 여자들의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막상 싫어하지 않을까요? 연애할 땐 피곤할 수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감정적으로 갑자기 욱해서 야 어디 가자 이런 형보다는 좀 계획적인 남자가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남자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진국 같은 남자를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혹시 알아볼 수 있는 비법이란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연애할 때 뭐든지 계획적으로 준비해오는 남자들 있잖아. 뭐 데이트를 할 때도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본 다음에 데이트 계획을 짜온다거나 이런 남자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결혼 전에 나는 결혼을 해서 했을 때 어떤 삶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 그런 남자들. 그리고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남자들 있죠. 뭐 주말에도 너무 피곤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생활을 잘 즐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하물며 60대, 70대까지 인생 계획을 짜놓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그런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획적인 남자가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결혼해서 살기에는? 대표님은 계획적인 남자가 좋다 하셨잖아요. 이제 여행을 가는데 막 9시에는 어디 가고 10시에는 어디 가고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연애할 때는 막 짜증날 것 같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살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는 계획적인 남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왜냐면 변수가 없고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다른 남자분들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확실하게 된 남자입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하거나 뭐 효자일 수는 있어. 그치만 부모님하고 확실하게 독립이 돼서 결혼해서는 내 생활은 내 생활, 부모님 생활은 부모님 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남자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대리 효도를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부모님들 사이도 또 되게 굉장히 좋아. 부모님들 사이가 좋아서 자식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끼리 여행 다니고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야 나는 내 생활 할게 너는 네 생활해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리고 고부 갈등이 있을 때도 왜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표현에 서툴러서 오해를 사기 십상인데 내 와이프가 들었을 때 기분 상할 말은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안 듣는 게 낫잖아 차라리. 엄마한테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잘하는 남자들이 많진 않지만 이런 남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마마보이랑은 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마마보이랑은. 자기주도적인 거죠. 세 번째는 내 아내가 무조건 영순이인 남자입니다. 영순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보다는 아이한테도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내 와이프가 먼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아이가 내 와이프에게 버릇없이 굴면 그걸 절대 못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식한테도 엄마가 먼저라는 엄마가 우선순위라는 거를 심어주는 거지. 또 이런 사람들이 낳은 또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온 자식들이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진짜 공부 다 시키고 정말 다 쏟아부은 자식은 효도 안 하는데 오히려 맞고 자라고 그냥 키운 자식들이 오히려 효도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와이프를 먼저 위해줘야 자식들도 엄마를 귀한지 알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이전에 나의 여자라고 생각해주는 거.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나를 누구 엄마로 칭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온전히 나 자신으로 여자로 봐주는 남자.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남자를 연애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다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넌 아냐?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난 전문가라도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 이런 애들은 엄마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 자기 아빠가 엄마를 엄청 끔찍하게 여긴다거나? 그 남자의 부모님이 즉 아빠가 그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보고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학습이 되니까. 그렇죠. 학습이 되니까.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순 없지만 한 요 정도면은 부모님 정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결혼 생활을 잘할 것 같은 남자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예요? 3가지. 이 3가지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은 좀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기준은 꼭 참고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3가지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남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